예,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경제 시간입니다.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새해 첫 시간입니다.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오늘은 이제 대선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야 그 대선 후보들의 경제 분야 공약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먼저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제 관련 공약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여야 대선 후보들이 가계 대줄부터 이제 뭐 재정운용, 그다음에 부동산, 민생 이런 뭐 여러 가지 경제 그 정책 전반에 청사진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보편 지원과 이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 기본 시리즈, 그 소위 이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바탕으로 전환적 공정 선장을 이제 핵심 기조로 제시했고요. 기본소득은 2023년부터 연간 청년이 이제 125만 원 그리고 전 국민 25만 원씩 지급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임기 중에 청년 200만 원, 전 국민 1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 이게 이제 골자구입니다. 예. 그리고 이 후보는 또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신설하고 그 재정 구조 개혁과 이제 조세 감면 축소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고 의지를 밝혔고요. 이 후보는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총 생산 대비 국내의 그 낮은 재정 지출을 언급하면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서 10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 예. 예산 편성과 그 집행 그리고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과 기획 기능을 떼어나는 그 권한 축소를 통해서 자신의 국정 철학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경제 관련 공약을 이렇게 살펴보면 역시 뭐 정부 중심의 경제 정책, 네. 정부의 역할을 국가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이런 정책 기조다 이렇게 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경제 관련 공약도 전반적인 정책 방향성을 좀 살펴볼까요? 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그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을 정책방에 이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요. 윤 후보는 모든 정책 목표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춰서 산업, 교육, 노동, 복지 등 그 제반 경제 사회 정책을 통합할 것이다 이런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서는 그 자본시장법이나 건설업법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규제를 이제 완화하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법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의지를 드러내기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그 세출 구조 조정과 추가 세수 등을 통한 5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 지급 방침을 밝히긴 했지만 아직 눈에 띄는 경제 정책은 그렇게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윤석열 후보는 국가 재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재정 준칙을 도입하고 지출 구조 조정 등을 통해서 국가 재정을 관리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 윤석열 후보의 경제 정책 방향성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 중심의 방점이 지금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의 신자유주의 역할을. 정책에 기반한 예. 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 중심으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런 경제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역시 뭐 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그 경제 정책의 방향성은 명확하게 네, 이렇게 뚜렷하게 지금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양 후보의 정책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예. 부동산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의 이제 아킬레스 건으로 이제 꼽히는 과제 중에 하나고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기하면서 아파트값이 폭등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아파트 250만 호를 공급하고 청년과 서민들을 위한 100만 호의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고요. 예. 특히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국토보유세 그 도입을 꺼내들었고요.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과 연계에 거둔 그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삼아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게 이제 가장 기조에 깔려 있고요. 하지만 세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거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최근 그 일방적으로 강화하기보다는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선 상태입니다. 예. 최근에는 이제 그 거래세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네. 이렇게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좀 잡은 것 같아요. 예. 예.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도 좀 살펴볼까요? 윤석열 후보는 일단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현행 그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단순히 완화한 수준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해서 아예 없애거나 1주택자는 면제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이거는 현재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하고도 상당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정부의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네. 이렇게 방향성을 잡았고 또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조하는 네. 그러니까 공급 확대 측면은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이제 같은 거고요. 그쪽 면에서는 이제 차이가 없는데 예. 이제 그 종부세나 이런 재산세 이런 거를 줄이는 방향으로 윤석열 후보는 방향을 잡고 있고 예. 그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국토 보유세를 오히려 세금을 좀 더 걷겠다고 하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방향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예. 그 앞서 이제 국가 재정과 관련된 양 후보들의 입장도 좀 살펴봤습니다만 예. 그 국가 재정 운영 방식에서도 명확하게 지금 방향성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서도 크게 걸리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나라는 부자 되고 있는데 국민은 지출 여력이 없다고 이제 주장하는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국가 채무는 젊은 세대들의 미래를 약탈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에 이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초과 세수가 40조가 넘어서 국가 재정은 튼튼하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윤 후보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를 하고 다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윤 후보도 지원하는 거를 이제 적극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예.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에는 그래서 양 후보가 같은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정의당 심상정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관련 공약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아무리 이제 노동계 이슈를 대표 공약으로 많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심상정 후보의 공약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주 4일 근무제인데요. 이건 저도 찬성합니다. 코로나19로 그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직장인들은 물론이고 직종의 차별 없이 전 국민이 주 4일 근무제를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이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를 선언하고 비정규직, 프리랜서 그리고 자영업자 등 그 노동 기본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심상정 그 후보의 공약의 골자입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뭐 과학기술 분야 공약들이 지금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분이 그 안철수 랩 이런 거 예. 하면서 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1호 대선 공약으로 5개 분야 초격차 과학기술을 육성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선도 기업을 5개 이상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로 G5는 국가에 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그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안철수 후보는 또 5대 강국 그 진입 전략으로 555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예. 737 생각나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내세웠던 공약이죠. 여기서 555라는 게 5개 분야 초격차 기술로 5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해서 G5 국가에 진입한다 이런 전략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차세대 원전 등 그 초격차 분야를 제시하고 2조 원 규모의 그 초격차 펀드를 조성해서 우수 벤처를 키우고 이들 기업은 법인세까지 면제해 주는 방안도 마련하겠다. 그리고 예. 규제 혁신법을 제정해서 규제 혁신처를 신설하는 등 그 과감한 규제 혁신을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예. 뭐 다른 분야 공약도 그렇습니다만 경제 관련 분야는 이제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좀 유권자들이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예.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죠. 예. 자, 바른경제 대선 후보들의 경제 분야 공약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대세남의 오늘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시간.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현선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대전 라디오 5시엔 대세남을